전 세계를 뒤흔든 김정남 암살 사건의 파장이 여전히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네, 김정남 시신에서 VX, 즉 신경작용제가 검출되면서 이번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 여론은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오늘 정치부 이준삼 기자와 함께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김정남 피살이 벌써 2주가 됐네요. 최근 소식 살펴보기 전에 그동안 있었던 내용 먼저 정리부터 해주시죠. 예, 김정남이 지지난주 월요일이었죠. 곧 예. 2주가 됐는데요. 자신이 사는 이제 거주지가 이제 마카오에 있습니다. 이제 마카오에 이제 말레이에서 마카오로 돌아가려다 돌아가기 위해서 이 쿠알라룸푸르 이제 국제공항을 이용했는데요. 네. 이제 거기서 갑자기 쓰러졌고 결국은 사망했습니다. 이 말레이 경찰 당국은 이 상황을 보니까 이 피살 가능성이 높아 보였고요. 그 수사 과정에서 CCTV에 이 베트남 여성과 인도네시아 여성 2명이 이 범행을 하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예. 수사 과정에서 북한 국적자 4명이 이 사건 당일 급작스럽게 이 도주하는 모습도 CCTV에 포착됐고요. 그 과정에서 북한 외교관과 또 고려항공사 직원까지 연루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예. 이 때문에 현재까지 북한 국적자만 총 8명이 이 사건에 관여된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북한 배후설이 더욱 굳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지난주였죠. 이 김정남 시신에서 독극 물질인 신경작용제인 VX라는 이 물질이 검출이 됐습니다. 예. 이 때문에 지금 사건의 파장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상황을 보면 이 북한 대사관에 이 용의자로 추정되는 북한 외교관이 은신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요. 이 때문에 이 북한과 이 말레이 당국 간에 아주 팽팽한 신경전까지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주목해 볼 점은 이 VX가 과연 어디서 만들어졌느냐, 이 문제가 지금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고요. 또 이 말레이가 결국 북한을 최종적으로 이 배후로 특정할 것이냐, 이것도 저희가 좀 관심 있게 지켜볼 대목입니다. 예. 말레이 당국이 김정남 시신에서 VX가 검출됐다고 밝히면서 지금 국제사회에서 이 관심이 고조되고 있거든요. 예. VX가 어떤 물질인지 한번 짚어주시죠. 예, 언론에서 많이 보도가 나왔는데요. 좀 다시 한번 좀 요약해 보자면 아주 이 특별한 냄새와 맛이 없는 이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예. 그렇지만 이 호흡기로 흡입을 하거나 또는 이 눈과 피부 등 좀 아주 약한 부위를 통해서 인체에 흡수하게 되면 아주 몇 분 만에 사망할 수 있는 아주 맹독성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원래는 영국에서 이 살충 목적으로 개발이 됐다고 하는데요. 네. 그 과정에서 이 사실상이 화학 무기로 개발이 됐고요. 인류가 만든 화학 물질 중에서 가장 독성이 강한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 때문에 유엔에서는 이 물질을 대량 살상 무기로 규정을 했고, 이 때문에 전 세계에서 이 물질을 생산하거나 보관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네. 원래는 이 일반에 널리 알려진 물질은 아닌데요. 예. 사실 뭐 저희도 좀 생소한 게 좀 다가오는 물질인데 1996년에 만들어진 영화 이 더록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VX라는 물질이 상당히 주요하게 다뤄졌고요. 네. 특히 이제 20여 년 전에 발생한 일이었는데 일본 종교단체인 이 옴진리교의 신도가 이 VX를 이용해서 테러 공격을 가한 적이 있었죠. 그때 당시에 이 9.4.1생으로 살아났던 이 생존자의 증언에 따르면 이 VX를 흡입했을 때 이 가슴과 폐가 아주 타는 듯이 뜨거워졌다. 네. 너무나 고통스러웠다는 이런 증언도 남겨놨습니다. 치사량이 10mg이라고 하는데 사실 10mg이라면 어느 정도인지 사실 저희가 좀 알기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한번 좀 찾아봤는데 이 스포이트로 물 한 방울 떨어뜨리면 이게 50mg이라고 합니다. 이제 10mg니까 이거보다 훨씬 작은 양이잖아요. 그러네요. 아주 예. 극소량이죠. 이게 얼마나 가공한 물질인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대목입니다. 예. 이 말씀하신 것처럼 VX가 정말 엄청난 독성 물질인데 피살에 피살 장소가 공항이잖아요. 그렇습니다. 혹시나 이 공항에 독성이 좀 남아있지 않을지 좀 불안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공항 이용에는 좀 문제가 없나요? 예, 일단 말레이 당국은 이 공항에서 VX 잔류 물질은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 이 경찰 감식팀하고 또 이 원자력청 등이 합동해서 이 점검을 벌인 결과라고 하는데요. 또 이 만일에 대비해서 제독 작업도
또 병행을 했다고 합니다. 예. 또 하나 또 안심할 부분은 이 김정남하고 이 접촉했던 사람들도 쭉 이제 치료를 했는데요. 또 이제 신체 검사도 하고 했는데 모두 이제 검사 결과 괜찮았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 말레이 당국이 공항 현장을 또 점검을 벌이고 또 제독 이 작업을 벌인 게 사건 발생 10여일 만이었다고 하는데요. 네. 이 때문에 좀 뒷북 대응이라는 이런 비난도 받고 있습니다. 많이 지나서 또 점검을 했군요. 예. 그러게요. 또 북한 용의자들 숙소에서 화학물질이 나왔다는 소식도 있었는데요. 이 화학물질이 좀 VX와 연관지어서 생각해 볼 수도 있을까요? 예, 최근 들어온 소식이었는데요. 네. 이 정황상 이 VX가 검출됐으니까 뭐 상식적으로 저희가 생각해 보면 어딘가에서는 제조됐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겠죠. 예, 그래서 이 말레이 경찰 당국은 이 말레이 내에서 이게 혹시 제조된 것 아닌가를 좀 상당히 주시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 이제 말레이 당국이 달아난 북한 용의자들이 과거 행적을 이 때문에 좀 집중적으로 추적을 했는데요. 한 콘도에서 이 화학물질 등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예. 이 콘도가 바로 이 4명 달아난 북한 이 국적자들 4명이 이 명의로 임대를 한 곳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이 화학물질뿐 아니라 장갑이나 신발, 이 주사기 등도 같이 발견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이 화학물질이 이 VX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 이런 것들은 좀 더 이제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만약 이 VX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면 혹시라도 이게 좀 아직까지 남아있는 VX라면 북한의 배후설을 다시 한번 이 강력하게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피살 자료 영상을 보면요. 그 여성 2명이 나타나서 손으로 얼굴에 문지르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런데 여기서 이제 궁금증이 있는데 여성 용의자들이 맨손으로 과연 이 VX를 만질 수 있는 것인가? 이 부분에 의문이 풀리지 않고 있거든요. 예, 사실 그런 의문을 제기하는 전문가들이 여전히 있는 게 좀 사실이고요. 예. 당시 여성 용의자들뿐 아니라 이 공항 관계자 또 의료인 등 이제 김정남과 여러 명이 지금 접촉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김정남 이외에는 다른 사람에게서는 이 VX가 전혀 검출되지 않았느냐 이런 부분도 조금 의문이고요. 또 이 VX는 특수 오염 제거반이 아니면 좀 제거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네. 이런 것도 좀 다시 한번 좀 의문을 들게 하는 부분인데 이 때문에 이 두 가지 물질을 현장에서 즉석에서 섞어서 예. 이 VX를 아주 소량 생성해서 공격한 게 아니냐, 이른바 이원 혼합 방식으로 제조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아주 깔끔하게 또 납득되는 부분은 또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네, 뭐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고 있지만 사실 암살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으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굳이 이렇게 복잡한 방법으로 김정남을 살해했을까 이런 의문도 있거든요. 네, 사실 이번 사건을 좀 보면 아주 기상천외하다는 건 분명한 사실인데요. 또 그 범행 과정이 아주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부분은 사실인데 네. 도대체 그러면 왜 이렇게까지 치밀한 방법을 썼느냐? 어떻게 보면 이제 공항 내에 다 CCTV 설치돼 있고요. 이런 측면도 있는데 이 때문에 일부 전문가는 은밀한 암살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 효과를 노린 것 아니냐 이렇게 좀 보기도 합니다. 이 대량 살상용 화학 무기를 자신들이 아주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고 언제든 이것을 쓸 준비가 돼 있다. 이런 하나의 이 공포심을 불러일으키려고 했던 것 아니냐. 물론 이것은 이제 북한 당국이 이 범행을 인정하는 것과는 이제 네네. 별개의 문제입니다. 예. 어쨌든 이게 정말 북한의 소행이라면 물론 이제 북한이 이 범행을 스스로 인정할 가능성은 없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전 세계 하나의 이 공포심을 불러일으키는 데는 성공한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번 이 일련의 사건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그 핵무기뿐 아니라 생화학 무기에도 좀 관심을 가지셨을 거예요. 북한이 보유한 화학 무기 실제로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죄송합니다. 아직까지 사용한 적은 없기 때문에 예. 사실 북한의 이 화학 무기 이 실체는 드러난 적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 정보 당국이나 미국 이 정보 당국 쪽에서 이제 간접적으로 파악해 본 수치인 것 같은데요. 네. 북한은 이제 1980년대부터 이 화학 무기를 본격적으로 생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현재는 약 25종의 화학작용제를 최소 2,500에서 최대 한 5,000톤 정도 이제 보유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요. 또 이 탄저균이나 이 패스트균 등의
생물 무기용 병원체도 한 13종 정도 갖고 있을 것으로 이렇게 추정됩니다. 예. 이 생화학 무기는 사용 가능성을 이제 고려한다면은 또 이제 이 제조의 용이성, 또 비용 대비 예. 이런 걸 감안한다면 사실 핵무기보다 더 무서운 무기다 이런 평가도 받는데요. 북한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 미사일에 이 VX 이 화학제를 탑재해서 만약 쏜다면 네. 뭐 물론 이론적인 부분이지만 예. 12만 명을 살상할 수 있다는 이런 보고도 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 김정남 암살이 이 북핵 문제 뒤에 가려져 있던 오히려 이 북한이 생화학 무기 문제의 심각성을 이번에 좀 일깨워줬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사용이 된다면 매우 심각할 것 같습니다. 네, 김정남 관련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준삼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